내일부터 코로나 재택치료 관리 체계가 고위험자 등을 중심으로 이원화됩니다. 최근 들어 격리 기간도 바뀌고 치료 방식이나 검사 방법도 달라지면서 여기저기서 혼선을 빚고 있는데 이광호 기자와 궁금한 부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프면 동네 의원 중에서 지정된 곳을 가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지정된 곳이 어딘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원래는 검색이 안 됐는데 이제는 네이버 포털에서 검색하면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오픈 API, 쉽게 말해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앞으로 매일 업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칸에 다만 아무렇게나 입력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단어를 기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라고 검색하셔야 정확한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은 선별진료소 지도 앱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또 바뀌는 재택진료 체계에도 관심이 많죠. 이제 위치 추적은 안 한다고 하는데 아예 없어진 겁니까? 네, 위치 추적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다만 그래도 여전히 의무는 남아 있어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적발이 되면 법적 책임은 그대로 집니다. 네. 또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이것도 용어가 좀 어렵고 헷갈립니다. 네, 그거는 모레부터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집중관리군은 흔히 말해서 고령자,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을 뜻하는 건데 이분들은 사실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니까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 많은 일반관리군이 걱정이실 텐데 네. 일단 증상이 생길 때가 제일 문제겠죠. 이때 낮에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근처 병원에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또 밤에는 지자체별로 상담센터가 있는데 여기도 오는 10일부터 함께 운영이 시작됩니다. 아직은 네. 연락처도 공개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정보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전화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또 임신부와 어린이는 지금은 일반 관리군에 포함돼 있기는 한데 당국은 이 부분은 따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또 논란이 있었던 게 백신 미접종자는 위험하다고 했던 방역 당국이 미접종자를 일반 관리군으로 배치한 걸 놓고도 말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에서 또 나름대로 설명을 오늘 내놨는데요. 그 설명을 보면 미접종자 중에 환자 본인이 위험한 경우는 90% 이상이 이미 집중관리군으로 포함돼 있는 고령자다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네. 나머지는 미접종자라도 걸렸을 때 전파력이 위험한 거지 환자 본인은 경증인 경우가 많아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반 관리군은 생필품이나 진단 키트도 안 준다고 하던데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네,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대신 나가서 장도 보고 의약품도 사서 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애초에 격리 대상이 아니고 접종을 만약에 안 했더라도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에 한해서는 외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함께 사는 사람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좀 문제겠죠. 네. 방역 당국은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생필품은 온라인으로 사고 의약품은 보건소에서 배송해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고령층은 애초에 집중관리군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생필품이나 의료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격리가 열흘이냐 아니면 7일이냐 이것도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부분도 오늘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7일로 전부 다 통일이 됐는데요. 내일부터 적용되는데 유증상, 무증상 상관없이 격리 기간은 모두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이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밀접 접촉의 기준도 좀 달라졌는데요. 동거인 중에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내에서 밀접 접촉한 경우만 격리 대상이 되고요. 나머지는 모두 그 바로 다음 날부터도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격리는 일주일로 통일이 됐다. 이거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